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횡성군용기 수공 피해 가장 극심한 피해 원인을 주고 있는 블랙이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랙이글스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공중에서 화려한 공중 제비돌기, 화려한 연막, 컬러 스모크 이런 것들이 먼저 뇌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짜릿짜릿하죠. 긴장감이 넘치고,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그러면서 흥분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고개 비행을 어쩌다 한번 보게 되면 되게 화려하고, 나도 저 조종사가 되고 싶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꿈을 키우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가슴 조마조마하게 하는 그 공중 고개 비행, 서커스 비행을 매일매일 관찰하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이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실은 블랙 이글스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이 공중 서커스단 비행팀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투 비행단만 존재하고 있는 횡성 지역은 그렇게 심각한 소음의 고통에 직면하지 않았을 거고요. 또 우리 그 애국심이 투철한 우리 횡성 주민들은 국방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이글스라고 하는 존재는 국방과는 무관하죠.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과 무관한 말 그대로 화려한 공중곡의 쇼단인 블랙이글스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정말로 저들의 논리대로 꼭 존재 이유가 되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면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운영하고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이글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영역의 연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1953년도에 사실은 공군 최초의 특수비행팀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특수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도에 F5A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팬텀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중고로 도입이 됐었죠. 미군들이 쓰던 팬텀 전투기를 그때 도입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F5A라는 전투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블랙 이글 팀이 창설이 됩니다. 그러다가 78년부터 93년 사이에는 저게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의 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블랙 이글 팀이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 블랙 이글스가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한 것은 역대 이 공군 참모총장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블랙 이글스가 A37 브라보라고 하는 그 프로펠러형 그 전투기로 재창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때부터 이제 그 블랙 이글스가 화려한 공중고개 비행을 하면서 안타까운 흑역사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98년도에 A37 브라보라고 하는 그 블랙 이글스 기종 중에 한 대가 춘천 인근의 상공에서 야산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두 대가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한 대는 추락이 됐고, 그래서 그 조종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고, 나머지 한 대는 무사하게 원주 기지로 귀환을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도에 제239 특수비행대라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합니다. 전투 비행단에서 독립을 해서 239 특수비행대로 블랙 이글스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다 2006년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10전비 어린이날 행사 도중에 수원이죠. 김포공항인가요? 아무튼 10전비 어린이날 행사에 축하 비행을 하던 A37 브라보라고 하는 역시
앞서 사고가 났던 그 기종과 동일한 기종인데 그때 A37 브라보 그 전투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추락한 장소가 그때 이 에어쇼를 관람하고 있던 관중석으로부터 무려 불과 1km 남짓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추락을 하게 되죠. 정말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자면 아마 김도연 소령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고인이 된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에 있는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했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었죠. 대단합니다. 본인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서 관람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그 조종사의 살신성인의 군인 정신은 정말로 박수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개 비행에 정말 유능한 전투기 조종사 중에서 최고 기량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자랑한다고 하는 엘리트 조종사들을 그렇게 국방을 위한 전투 역량과는 무관한 서커스 비행에 그렇게 그 위험에 내몰아야 되는가, 사지로 내몰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이때부터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제 A38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그때 운용했던 그 비행기는 현재 그 원주에 있는 제8 전투비행단 정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용은 하지 않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거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2009년도부터 이제 우리 국산 고등훈련기라고 하는 T50의 그 특수 기체로 이제 개발한 이 서커스 비행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낸 T50B라고 하는 비행기로 교체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광주에서 이 기종 교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T50B로 완전히 교체가 다 완료가 된 이후에 광주에 있던 특수비행 대대가 원주로 이전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다가 2012년도에 11월 15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때 횡성에서 이거를 목격하지 못했지만 횡성에 제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바로 접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이륙을 쭉 가다가 횡성 지역의 내질이라고 하는 횡성읍의 내질이라고 하는 야산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추락의 원인은 비행기 기체 결함이 아니고 정비를 하면서 정비하고 나서 그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아서 고도가 높아지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추락을 했던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때 그 정비를 책임졌던 그 준인가요?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책임자도 역시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특수 고개 비행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은 그 8대가 편대 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3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율로 치자면 어마무시한 것이죠. 예. 자,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이제 그래서 1년 동안은 그 사고가 났었던 2012년도에는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블랙 이글스가 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다시 비행이 재개되면서 제53 특수비행 전대로 승격을 하게 됐고요. 비행 대대에서 전대급으로 이제 격상이 되면서 전대장이 대령으로 이제 보임이 되고 그렇게 이제 위상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계속 기종을 바꾸고 나서는 세계 유수의 그 비행 고객쇼 이런 데 나가서 입상도 많이 하고 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위 선양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영국에 있는 교포가 영국에서 벌어지는 그 에어쇼를 보고 나서 블랙 이글스가 고교에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뭐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수의 대회에 나가서 많은 입상을 하고 국위 선양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아마 그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있었던 그 고개쇼에서 그때 수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듬해인 2018년도에 2월 달에 똑같은 장소에서 고개 비행을 하려고 이동하던 도중에 활주로를 이탈해서 뒤집어지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뒤집어져서 화재가 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블랙 이글스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만
하기에는 또 오욕의 역사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블랙 이글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운용하는 기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T50B라고 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T50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플랫폼이에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는 건데 유사 기종으로 T50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고등 훈련기죠. 그래서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훈련하는 기종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고개 비행 그 버전으로 만들어진 것이 T50B라고 하는 이 재원의 훈련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플랫폼에다가 무장 능력을 갖추어서 경공격기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 현재 제8전투비행단에서 운용 중인 FA50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전투기와 경전투기와 폭격기의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T50B는 최대 속도 마 1.5 정도까지를 낼 수가 있고요. 최대 이륙 중량이 23,638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탑승 인원은 복좌형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2명이 앉게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렇게 도색이 검은색 독수리 모양, 그래서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투기 T50B는 전투기가 아니죠. 훈련기는 만에 하나 유사시에 전투기로서의 전환이 가능할까요? T50B는 안타깝게도 유사시의 전투기로서의 성능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장 능력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T50 같은 경우, 고등훈련기인 T50 같은 경우는 전투 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 무장 능력을 갖추는데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T50B는 전투 무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투 무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그 공간에다가 뭐가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고개 비행을 할 때 화려하게 이 스모크를 내뿜는 스모크 발생 탱크가 거기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방력과는 무관하다. 전투 역량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계시죠. 그 화려한 고개 비행을 하는 것이 전투 조종수를 높이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전투 비행 능력은 과거 2차 대전 시절이나 가능했던 부분이죠. 기총소사를 하면서 꼬리물기를 해서 격추를 시키는 그런 형태의 과거의 전투 형태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나, 요즘은 뭐 레이더 장비로 전자장비로 싸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꼬리물기로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전자장비의 운용 능력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지, 고도의 비행술 이걸로 전투 역량을 높이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것은 전투 역량과는 무관하다, 확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블랙 이글스가 고개 비행을 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실제로 그 고개 비행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촬영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저 하얀 무게구름 같은 것이 스모크, 경위를 스모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곳은 아래로 조금 이따 보이실 거예요. 옆으로 보이실 겁니다. 저 하천이 보이실 거예요. 저 하천이 원주 시민들이 먹는 상수원 보호구역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스모크가 그대로 낙하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쏟아내고 나서 이제 기지로 기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허옇게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아까 이 비행기들이 T50B가 위에서 뿜어낸 경유 스모크 연막이 그대로 내려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뿜어내는 스모크에 대해서 주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공화 측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었죠. 높은 고도에서 뿌려지기 때문에 지상에 도달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유해하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입증해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블랙 이글스가 가는 곳마다 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서울 가서도
공연을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쫓겨오기도 하고 이번에 부산에서 가서도 쫓겨오기도 했고요. 포항에서 뭐 불꽃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해서 중간에 일정을 축소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뭐냐 이렇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정되어 있던 훈련을 다 취소시키면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횡성 지역의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그걸 견뎌왔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국가적인 어떤 이유나 필요에 의해서 블랙이글스가 존치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명시해봐라 라고 저희들이 참모총장을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런 회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 그렇죠. 어쩌다 한번 청소년들이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고개 비행을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오역의 역사 속에 유명을 달리한 전투 조종사들 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자녀로 두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엘리트 조종사들을 전투와 무관한 국방과 무관한 그런 서커스 비행의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것들 그거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우리 학생들이 아는데 꿈과 비전을 가질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군,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람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서커스단을 내세워서 학생들에게 공군 조종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가급 행사 및 지자체 행사에 동참을 하고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자체 축제에 블랙이글스 초청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리가 시끄럽거든요. 예, 어떤 지역에 가서는 컬러 스모크가 뿌려지면서 차량을 오염시키는 문제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사태도 발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 축제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정한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어느 축제에 블랙이글스가 온다고 사람이 많이 몰리고 안 온다고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억측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군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해서 대한민국의 이상을 제고시킨다.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존재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이후에나 가능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횡성 주민들은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 9월 14일인가 주민 대표를 만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전 및 순환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7일 2차 면담을 가질 때 순환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각 기지마다 블랙이글스가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예산이 대수인가요? 예. 뭐 저희들도 사실은 순환 배치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겪어보니까 이 극심한 소음의 고통, 환경오염의 고통들 이거를 다른 지역에 폭탄 돌리게 하는 것처럼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은 애초부터 해체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 해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공군 측의 책임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 부각 등을 통한 국가 방위 산업에 기여한다. 이런 한마디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T-50B라고 하는 고등훈련기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아니죠. 카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 사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팔아먹기 위해서 뭐
모터쇼 하는 그거를 뭐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경주팀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카이라고 하는 개별 기업이 아닌 공군에서 전투 역량과 무관한 그 고개 비행팀을 유지해야 될까요? 그것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가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꼭 전치를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군 측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가끔씩 우리가 블랙 이글스를 해체하라, 블랙 이글스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 이거를 근본적인 해결을 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뭐 인터넷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떠들어요. 보상 받았던 거 아니냐, 돈 더 달라는 얘기냐. 저희들은 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꼴랑 보상금 잘해야 3만 원, 4만 5천 원, 6만 원입니다. 그 돈 안 받아도 안 받고 소음 고통 없는 행복하게 살 권리를 우리는 되찾고 싶은 것이죠. 자,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국가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고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 아닌가요?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더더군다나 전투 역량과 국방 역량과 무관한 서커스단의 존재를 위해서 주민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그죠? 해체 주장이 아니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전 또 다른 곳에 우리가 겪고 있던 고통을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인 것이고 만에 하나 해체가 불가능하다면 전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국가를 상대로 승산이 있느냐?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 안위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지치지 않는 한 해결을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오죽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이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생각으로 견디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위 현장에서 만났던 70대 어르신의 생생한 음성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천각의 손실을 입고 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 같아서 떼약볕에 나와서 1인 시위에 동참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와 공군의 자존심이니까 블랙 이글스가 꼭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공군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방과 무관한 전투 역량과 무관한 공중 서커스단 블랙 이글스는 존재 여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도 화려한 공중고개 쇼에 열광하실 게 아니라 그 열광의 이면에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그거를 감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